최근 러시아 시베리아의 여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시베리아 북동부 북극권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라고 알려진 베르호얀스크. 이 마을 기온이 지난달 20일 38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885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기온이라고 하는데요. 그에 따라서인지 시베리아 전역에 산불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115만 헥타르, 남한 면적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주목할 점은 이번 폭염과 산불의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지목됐다는 겁니다. 기후변화 원인으로 지목된 이유 무엇인지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저는 이 소식을 사실 듣기는 했었고 그걸 봤어요. 영상 같은 거. 이 38도의 기온에 이 러시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뭐 그 전에 이제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 도시였는가 비교하는 거. 네. 그 뜨거운 물 이렇게 탁 던지니까는 공중에서 이렇게 탁 얼음이 돼 버리더라고요. 네, 그 베르호얀스크가 그 일교차가 제가 가장 심한 곳으로 돼 있어서 극과 극을 달리는데 네네. 뭐 그렇더라도 38도까지 간 적은 처음이고 네.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넓은 지역이 사실은 돼서 지금 그 기후 변화가 지목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이제 얘기 나눠보자 하셨는데. 그게 원인이라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그냥 이거는 이미 이미 증명이 된 이야기다. 끝난 얘기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이 한 명 정도 있는데 최소한 한 명 이상 있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렇죠. 여러 명 있을 거예요. 한 명은 아니고. 근데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트위터에서 중국이 만들어낸 거다. 사기극이다. 기후 변화는 그런 식으로 했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 한 사람도 있어요. 기후 변화가 뭐 조금 그런 현상이 있기는 한데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다. 네네, 뭐 감빙기가 지나서 그런 거라든지. 네, 맞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과학자는 한 분도 없으시고 그런 분들 중에서 그 과학 논문으로 그걸 증명해서 파장을 일으키시는 분은 없죠. 그냥 술자리나 아니면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참 힘든 부분이. 네. 이미 이렇게 입증이 돼가지고 뭐 유럽 연합이나 국제 정치를 하시니까 뭐 미국에서도 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이거 좀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학적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이미 입증된 사실이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 안에서 막 힘든 사람들과 이걸 참 이게 언제 끝날까 과연 일단 빨리 트럼프가 내려가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거 뭐 이런 거 하던데 뭐 저런 거 하던데 사실은 살짝 이제 빙하기로 들어가다가 인간들이 그 내뿜은 온실가스 때문에 다시 지금 그 빙하기로 살짝 가던 그 자연적인 트렌드를 깨고 꺾어서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원래는 지금이 약간 빙하기로 가는 시기인데 그냥 꺾어버렸습니다. 인간들의 힘이 대단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빙하기로 원래 좀 들어가야 되는데 꺾고 다시 올라간 이렇게 되면은 어떤 그런 뭐 악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끼치게 되는 건가요? 악영향은 뭐 얘기하자면은 너무 많아서 유엔 사무총장의 표현을 빌자면 완전한 재앙이 온다. 완전한 재앙이 온다.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더워서 사람이 죽고 너무 더워서 농작물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뭄 같은 거 되게 심하게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좀 잊혀졌지만은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호주 산불이 한 거의 6개월 정도를 타면서 그때는 거의 남한 면적 정도 태웠죠. 그 10억 개 정도의 생명, 그러니까 동물들이 이렇게 죽었고. 맞아요. 코알라 멸종된다는 얘기는. 코알라는 이제 그 뉴사우스 웨일즈라는 지역에서는 이제 멸종이 돼서 안타깝다 이런 이제 뭐 성명이 나오고.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런 책도 있거든요. 거주 불능 지구라고. 뉴요커 출신 기자가 이제 자기도 그 사람 맨날 얘기하는 게 자기 환경주의자가 아닌데. 다시 들여다보니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니 너무 심각한데 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다니지? 해가지고 그걸 써서 책을 냈는데 뭐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있잖아요. 특히 북극권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네. 그래서 뭐 빙하 녹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시베리아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극지방이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는 현상은 뭐 이미 뭐 알려진 거고요. 관찰이 되니까요, 그거는. 그래서 예전에는 기후 변화가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랬는데
지금은 뭐 한 50년, 60년 쌓인 관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뭐 그 이유는 연구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 눈이 녹거나 얼음이 네. 녹으면서 예전에는 반사가 됐던 그 햇빛이 네네. 그대로 물에 꽂혀가지고 물이 더워지면서 그게 이제 기후 영향을 미쳐가지고 전체적으로 기온이 올라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예전에 우리나라 사만사온 해가지고 네네. 일정한 간격으로 추운 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네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깨지면서 굉장히 모양이 흐트러지고 그래서 미국도 왜 뭐 반은 춥고 반은 덥고 막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혹한이 왔다가 갑자기 또 이건 겨울이 맞나?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심해진 곳은 이게 이렇게 뭐 고기압 저기압이 안 움직이고 그대로 계속 있어서 계속 달구는 거죠. 한 20일이고 30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한 38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 산불이 많이 나는 것은 우리가 기후 변화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또 잘 모르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왜 산불이 기후 변화 때문에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뭐 되게 단순한 면이 있는 네. 게 원래는 눈이 쌓여 있고 촉촉한 곳이 기온이 빨리 올라가면서 눈은 다 녹고 눈이 녹은 다음에 다시 증발을 해버리죠. 건조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약간 산불 조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겨울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봄 쪽에 이제 그 장마 오기 전까지 요 사이가 산불 조심 기간인데 시베리아 같은 경우도 다 녹고 바짝 마른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 인간들이 항상 뭐 불씨 같은 거 항상 만들거든요. 네. 근데 그 조심스럽지 않은 인간들이 있어도 불이 안 번졌었는데 예전에는 눈이 덮여 있고 뭐 촉촉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조심성 없는 사람들이 불씨만 하나 만들면 그게 확 번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은 그 책을 요새 좀 읽고 있거든요. 기후 카지노라는 책. 윌리엄 노드하우스요. 책. 네. 근데 굉장히 우리가 보통 이제 기후 변화하면은 조금은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법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아껴야 되고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많았는데 이 책은 경제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상당히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네, 근데 전 노드하우스 그분이 노벨상 받으셨지만 좀 잘못하신 게 예전에 그 로드스턴이라고 이제 그 영국의 경제학자랑 막 싸웠었어요, 이분이. 전통 경제학에서는 미래 가치는 되게 그 할인을 해가지고 지금이 중요하지 미래가 중요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낮게 봐야 된다는 게 노드하우스 교수의 주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턴 교수 같은 경우는 아니 미래도 중요하지 않냐 미래도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되게 할인율을 되게 낮게 봤거든요. 그 노드하우스 경제학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니 이 노드하우스는 문제 있다 생각했는데. 근데 이 책은 노벨상 흥미로워요. 근데 경제적으로 접근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스턴 교수도 경제적으로 접근했는데 미래 가치를 지금 정도보다 조금 낮게는 보지만 많이 낮게 안 본 거고 노드하우스는 이제 팍팍팍 내려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환경 문제를 신경 써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경제 성장을 많이 하는 그런 국가도 있고 지역도 있고 한데. 뭔가 이제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은 성장에서 조금 제어가 걸리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나오는 이론들은 보면은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피해도 받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방금 산불 얘기하셨지만 산불이 많이 나게 되면은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이제 우리가 보통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건 이제 보험사 같은데. 보험사는 지금 굉장히 재미없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뭐 조금 이제 시각을 달리해서 이해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에너지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건 이제 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 지난 5월에 그 대규모 경유 유출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기후 변화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왜 어떻게 유출 사고가 기후 변화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뭔가 이제 시설물을 지을 때 그 기초 공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에가 단단해야 되는데 그 러시아 쪽에 그 요번에 사고가 난 지역 같은 경우는 동토여서 뭐 근처에 아파트도 그냥 뭐 어른 땅이니까 단단하니까 내가 이제 영구동토 이름도 영구동토잖아요. 절대 안 녹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인간들의 착각인데 그래서 거기다가 세워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폭삭 무너져 버린 거죠. 땅이 녹아버리면서. 마찬가지로 그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러니까 뜨거워져서. 온도가 올라갔고 그래서 땅이 녹았고 온도가 올라가면 녹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게 못 버티고 무너진 거죠. 아, 예. 그렇군요. 네. 굉장히 뭐랄까요? 여러 곳에 영향을 진짜 다방면으로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새 나온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바이러스. 네. 네, 코로나19까지 연관시켜 갖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사실 기후 변화랑 연관성이 있긴 있는데 네. 여러 가지가 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 동물이 하고 집단 그 가축 사육하고 그다음에 뭐 그 기후 변화가 다 겹쳐진 그러니까 뭐 그런 건데 기후 변화로 바이러스를 몰고 가기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거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동토층이 녹으면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요. 바이러스가 튀어나온다. 예, 근데 이게 약간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네. 그 좀 활동하지 않던 바이러스가 나오는 네네. 사례가 있었어요. 예, 그 1900년대 초반 정도에 술록들이 뭐 탄저균이 네네. 돌아가지고 다 그냥 갖다 어디다 묻어버린 거예요. 동토에다가. 요 정도 파고 묻으면 절대 안 나온다. 왜냐면 여기는 영구 동토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게 녹으면서 그러니까 탄저균이 발견돼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니까 예전에 파묻었던 그 술록 네네. 사체에서 나온 거다. 사람도 한 명 죽었거든요. 12살짜리 소년도 한 명 죽고. 아이고.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재밌는 거는 녹으면은 뭐가 나올지 모른다. 아니면 옛날에 묻었던 게 나온다. 그리고 그런 균들 중에서 어떤 균들은 자기를 보호하는 그 막을 만들어 가지고 네. 정말 몇십 년 뭐 내지는 몇백 년 버틸 수도 있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예. 그래서 근데 한 가지는 그거 연구하시는 분들도 어떤 얘기 하냐면 여기서 녹아서 나올 수 있다. 근데 더 문제는 남쪽에 있던 모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북쪽으로 올라와서 예, 대비하지 않았던 우리가 그러니까 뭐 말라리아인지 뭐 일본 내염은 맞아요. 러시아에서 걱정 안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치고 올라오면 그러니까 대비가 돼 있던 사람들은 이제 괜찮은데 안 돼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퍼져버리니까 네. 예, 그래서 그게 더 문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아까도 보면은 이제 그 동토가 녹아서 뭐 무너지고 석유가 유출되는 것도 문제긴 문제지만 동토가 녹으면 거기서 이제 묻혀있던 메탄가스라는 강력한 온실가스가 네네. 한마디로 그 넓은 광활한 동토에서 뭐 차를 타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전기 써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해가 닿으면 그냥 녹아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은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그때는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뭐 마무리를 향해 가는. 굉장히 그렇게 무섭게까지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 유엔 사무총장이 네. 작년에 네네. 작년 5월달에 발언한 내용인데 아시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보다는 네네. 좀 더 좀 이렇게 정제된 워딩을 그렇죠. 이렇게 쓰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자 지금 극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완전한 재앙이 온다라고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그린딜을 해야 된다 하면서 네네. 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가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돼서 그렇지 이제 트럼프가 관할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많이 하거든요. 태양광 네. 풍력 이런 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좀 잠자고 있는. 한국 성향은 어떤가? 한국 정부도 사실은 뭐 기후 변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근데 왜냐하면 제가 들은 얘기는 이제 유럽 이제 연합이라든지 유럽 국가 측에서는 좀 불만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질 않는다고. 네네. 좀 제일 답답한 부분은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기술력도 있고 뭐 이런저런 역량을 보여주는 분야가 많잖아요. 그런데 기후 변화만 가면 자꾸 이제 말은 잘해요. 네. 우리도 리더십을 보이겠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과학적 처방은 10년 안에 온실가스를 반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2030년부터 50년 사이 20년 동안에 나머지 절반까지도 0으로 만들어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믿고 싶지 않은 동토가 녹으면서 메탄가스가 나와서 통제 불능으로 빠지는 걸 가지 않는 확률이 지금 50대 50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 50. 네,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뭐 기후 카지노 얘기 나오는 것도 뭐 제가 그분 책을 안 읽어봤어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다만 저도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왜냐하면은 그런 경제학 논리가 알겠습니다. 얼리 액션, 그러니까 진작에 이걸 대응하는 걸 늦췄거든요. 예,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작년에 뭐 아마 들어보실 것 같기도 한데 IMF가 당장 탄소세를 도입해서 2030년까지 $75, 그러니까 대충 한 9만 원 정도까지 탄소세를 강하게 때려라.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 웬 IMF가 우리한테 왜 이러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니 환경보호가 아니라 그게 기후가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네. 경제보호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환경보호라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는. 하긴 IMF가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다른 데가 IMF가 아니고. IMF 그다음에 그린피스가 세계 경제 얘기하는 포럼도 것도 그 얘기를 아니고. 했죠. 네. 네. 그러면은 유럽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앞서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는 과학적 처방이 2030년까지 50% 줄여야 된다 그러면 네. 이제 27개국이 얘기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한 1년 정도 지나면 오케이, 그렇지, 과학자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해야지. 그 다음에 2050년에도 제로 만들려고 한다 하니까 오케이, 그럼 그것도 뭐 해야지. 안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끔찍한 미래가 펼쳐지는데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막 시위하거든요.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 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이 얘기를 제가 맨날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좀 새로운 거 없냐고 하는데 네. 뭐 결론은 태양광 풍력 같은 걸로 전기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그게 약간 전기가 들쑥날쑥하니까 그걸 안정화시키는 여러 다른 장치들을 또 설치를 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4년째 몰고 있지만 전기차를 네. 로 다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철강 만들 때 석탄 같은 걸 많이 쓰는데 그것도 힘들지만 돈이 더 들 수도 있지만 태양광 풍력으로 만든 깨끗한 전기로 수소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철강을 만드는 걸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50% 줄여라 이런 거였어요. 엘고어가 한참 불편한 짓을 얘기할 때는. 근데 지금은 100%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줄여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아니 그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끝난 거 아니야라는 사람들도 네. 있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도 있고 저도 약간 우울증이요? 저는 예 이게 세상은 이런 식으로 지금 망가져 가고 있고 예. 그런 근거는 많은데 아무리 얘기해도 뭐 정치인들은 이상한 소리 하고 뭐 기업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다음에 뭐 내 사실 친구들도 나 가족들도 이해를 못 해주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빠져서 진짜 기후 우울증이라는 병명이 있고요. 기후 우울증. 네네. 그리고 BBC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면 밑에 왜 네. 그거 뭐 이렇게 누가 자살했다 그런 밑에 붙는 문구 있잖아요. 뭐 우울증 뭐 네네. 상담을 원하시면 이런 데 연락해 보라고. 요즘은 그런 기사 밑에 기후 관련한 기사 밑에 네네. 이런 데다 연락해 봐라. 이거 지금 우울하다면 기후 우울증인데 이런 뭐 상담 받아보시라고 나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어떤 정도가 상당히 다르다라는 걸 이제 느낄 수가 그러니까, 있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분들이 삶이 힘들어서 그런가 이것까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다가 아끼던 경제와 뭐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과 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온이 높아져 가지고 네. 양어장 같은 경우는 그 강도다리라는 그 어종을 미리 다 팔아버렸어요. 얘는 여름 못 난다고. 아, 예, 양식장도 잘 안 돼요 네네. 이제는. 아, 수온이 높아져서. 네네. 그래서 사실 경제 우리 먹을 것 뭐 이런 것들 다 무너뜨리는 그렇군요. 상황이라서 네. 좀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뭐 환경을 보호하고 네네. 뭐 여기를 지키자 이게 아니라 여기를 지켜봐야 온도가 올라가지고 네네. 싹 죽어버리는. 예, 그 지리산의 구상나무 숲이라고 해서 보호돼 있는 네네. 국립공원에 있는 지역인데 헬기 타고 지나가면 다 죽어 있어요. 아, 왜 그러냐? 기온이 올라서 눈이 녹아서 건조해져서 죽었다. 그렇군요. 예, 끔찍합니다. 가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뭐 미래의 환경을 아름다운 환경을 아이들한테 그런 거 남겨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미래가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예, 플러스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저기, 없어요. 예, 지금 저희가 노인들이 죄송합니다. 많이 죽습니다. 아, 그래요? 폭염 같은 것 때문에 예, 아이들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도 좀 그렇군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환경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 에너지 전문위원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